작년 경험했던 이야기.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얼마 전의 일. 나와 친구 A, B가 여름방학 중 애년 산속으로 캠핑을 가자는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 그것을 들은 유학생 둘이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걸어왔다. 그 둘은 우리들과 같은 연구회이긴 해도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서 서먹서먹한 사이였기 때문에 왜냐는 의문을 가졌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 오케이 하게 된다. 여행 당일, 지금까지 그 유학생들인 C와 D에게 거의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회삼아 여러가지 말을 걸어보았는데 둘 다 살짝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의 자기 중심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그냥 보통 녀석들이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전철을 타고 중간부터는 버스로 갈아타고 캠핑장에 도착했는데 때가 때였는지 가족들이나 우리 같은 학생들 두성이로 캠핑장이 북적대고 있었다. A가 "여기서 있을 거냐? 뭔가 여유를 즐기러 온 건데 전혀 안 그렇잖아." 내가 "그러네. 화장실이나 세면대도 줄 서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대화에는 끼지 않고 지도를 뚫어져라 보던 B가 "이 앞으로 2km만 들어가면은 사방댐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열려 있으니까 캠프가 가능할 것 같아. 가볼래?" 유학생 두 녀석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혼잡스러운 건 싫어 보였고 나와 A도 같은 생각이라 망설이지 않고 B의 의견에 찬성했다. 다행히 캠핑 도구나 바베큐용 도구 등은 가지고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장소라도 문제없이 캠핑이 가능했다. 오히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캠핑장보다 그쪽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들은 짐을 가지고 산길을 올라갔는데 산길이라는 것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었다. 처음 목적지였던 캠프장에 도착한 시간이 점심 무렵이었는데 사방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를 넘기고 있었다. 피곤했지만 서둘러 텐트를 치고 저녁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됐다. 나와 A는 텐트 설치와 저녁밥을 만들 수 있는 화덕을 준비, B와 C, D는 장작을 준비하기로 하며 두 조로 나뉘어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나와 A는 묵묵히 작업을 시작했다. B와 C, D는 몇 번을 왕복하며 장작을 주워왔는데 거의 다 주워왔을 즈음 아무리 기다려도 셋이 돌아오질 않는다. 서투른 데다 놀며 작업을 해서 그런지 예상외로 시간이 걸려버려 벌써 6시를 넘기고 있다. 슬슬 어두워지기도 하니 빨리 돌아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숲속에서 말다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네, 왜 이러는데? 어디로 간 거야?" 잠시 나와 A가 귀를 기울여 보니 B와 C, D가 말싸움을 하면서 돌아오고 있다. C와 유학생 둘 사이에 뭔가 험악한 분위기가 떠돈다. 나와 A는 이런 데까지 와서 다투고 싶지 않아 셋을 말리고 일단 평화롭게 저녁을 먹고 나서 아직 투덜대며 불평하는 C와 D를 텐트로 밀어넣고 나와 A는 다른 텐트 안에서 B에게 그 사정을 물어본다. B의 말에 의하면 세 번째로 장작을 주우러 갔을 때 유학생 중 D가 강 상류 바위 틈에서 동굴을 발견했던 것 같다. 셋이 그 동굴에 들어가 보니 동굴이라기보다는 인공적인 구멍 같았는데 10m 정도 안쪽에 낡고 조그만 사당이 있었다고 한다. B는 그 사당에서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어서 그 자리를 바로 벗어나려고 했는데 유학생 두 녀석은 크게 흥분하면서 B의 제지를 듣지도 않고 사당의 문을 열어버렸다. B가 "야, 하지마! 이런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하자 C가 "아무도 안 보는데 뭐가 어때서 그래?" 그리고 D가 "쫄았냐?"
그리고 문을 연 C가 뭔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반투명한 다갈색으로 언뜻 보면 보석 중 보박 같은 돌처럼 보였다. B는 그 돌을 봤을 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한다. 빨리 그 돌을 놔두고 구멍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말싸움이 된다. 그건 이 사당 물건이잖아. 빨리 돌려놔. 그러자 D가 우리가 발견했으니 우리 거 아니냐? C도 이런 데다 허술하게 놔뒀으니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가 가져가도 문제 없을 텐데. B는 누구 거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건 거기에 안 채워놓은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안 돼. 누가 그딴 걸 정했냐? 사당이 있다는 건 누가 여기를 관리하는 거잖아. 남의 물건 아니야? 빨리 돌려놔. 소중한 물건이라면 잠수라도 걸어놨겠지. 그러니까 버린 거랑 마찬가지야. 우리 거라고. B가 아무리 말해도 유학생 놈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마지막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대로 싸우면서 돌아와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다. 나와 A가 C와 D의 비상식적 행동에 멍해져 있으니 B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 실은 그 사당문 뭔가 부적 같은 게 붙어 있었어. C가 그 부적을 찍고 문을 열었다니까. 그거 분명 뭔가 위험한 거야. B가 심각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서 나는 뭔가 섬뜩한 시선이 우리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갑자기 한기가 돋았다. A도 같은 것을 느꼈는지 입을 다물고 있다. 야, 마셔. 한잔 하려고. 와, 맛있네. 그러자 밖에서 C와 D가 떠드는 소리가 난다. 아무래도 둘은 우리를 놔두고 밖에서 술잔치를 시작한 것 같았다. 우리 셋은 같이 마실 생각도 못하고 유학생 둘에게 이제 잘 테니까 조금 멀리서 마시고 와줄래? 라고 말한 후 텐트에 들어가 자기로 한다. 병신 저거. 아이고, 죽어라. 그때 C와 D 중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피식대며 자기 나라 말로 우리들을 욕하는 것 같은 말을 뱉어낸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발음의 뉘앙스와 표정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밤중 나는 무슨 소리에 잠이 깼다. 텐트 근처 공터를 누군가가 걷는 소리가 난다. 처음에는 누가 소변이라도 보러 나온 건가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다. 발소리는 두 개의 텐트를 중심으로 공터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멈출 기미가 없는 데다 그러기는커녕 점점 발소리의 인원수가 늘고 있다. C와 D가 무슨 일을 하나 싶었는데 발자국 소리로 봤을 때 인원이 적어도 5, 6명은 된다. 그리고 잘 알 수는 없었어도 묘한 위화감이 느껴진다. 나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옆에서 자고 있는 A와 B를 깨우기로 한다. A와 B는 처음에는 잠이 잘 안 깬 것 같았지만 밖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듯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자 B가 뭔가 이상하지 않냐?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상황은 이상하지. 그러자 B가 다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A가 그럼 뭔데? 라고 묻는다. 거기서 나는 위화감의 정체를 깨닫는다. 우리가 텐트를 친 곳은 개방된 곳이라고는 해도 그다지 넓지는 않다. 넓이로 친다면 30평이나 될까. 그 주위를 크게 걸어서 돈다면 보통은 풀을 스치는 소리나 바로 옆에 있는 물로 들어가게 돼서 물을 밟는 소리가 나야만 한다. 그런데도 그런 소리는 일체 들리지 않는다. 그저 지면을 걷는 소리만 들리고 있다. A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셋이서 잠시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 내가 역시나 원인은 B가 말한 돌 때문이겠지? 오, 그런 것 같아.
우리들은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볼 용기도 나지 않아 그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발소리가 그쳤다. 한동안의 침묵 후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자고 둘에게 말했을 때 옆 텐트에서 유학생 두 녀석의 엄청난 비명이 들려왔다.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명소리였다. 우리들이 소리에 놀라 움찔하는 동안 비명에 이어 옆 텐트에서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와 둘이 뭔가 간청하는 것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어 셋이 마주보다가 용기를 내어 손전등을 손에 들고 텐트 밖으로 나온다. 밖을 봤을 때 거기서 우리는 굳어버리고 만다. 옆 텐트에서 두 녀석은 끌려나와 있었고 땅바닥에서 머리를 감싸 안은 채 자기네 나라 말로 무슨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위로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창백한 사람들이 열댓 명이 모여 아무 말 없이 둘의 몸에다가 뭔가 거무스름한 것을 마구 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너덜거리는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한동안 그 행위를 계속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멈추고 일제히 우리 쪽을 돌아본다. 그 뒤로 우리들의 기억은 없다. 정신이 드니 아침이 되어 있었고 나와 A와 B는 텐트에 기대듯이 정신을 잃고 있었다. 정신을 잃기 전 C와 D에게 모였던 사람들의 얼굴을 분명히 봤을 텐데 우리 셋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유학생 둘은 살아있었지만 그 모습이 이상했다. 몸 전체에 검은 액체가 칠해진 것처럼 새까맣고 칠이 되어 있던 검은 것은 이미 말라 있었어도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로 지독했다. 여하튼 둘에게 강에 들어가 씻으라고 했고 그들은 부들부들 떨며 몸을 씻고 옷을 빨았다. 우리들은 그동안 텐트를 치우고 나서 둘에게 돌은 어디다 뒀냐고 물어봤다. 그러자 C가 자신의 배낭을 가리켜서 안을 봤더니 수건에 쌓인 돌이 들어있었다. 어쨌든 그것을 도로 갖다 놓고 사죄하자고 B가 말했다. 그러자 그 둘의 반응은 엄청났다. 갈 거면 너희들이나 가. 너희가 여기까지 안 데려왔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죄다 너희 탓이야. A는 지랄하네. 너네가 B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돌을 갖고 오는 바람에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나도 맞아. 원인 제공자는 너희들이니까 돌을 돌려놓고 사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C와 D는 끈질기게 거부했고 돌을 돌려놓으러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고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화를 내면서 우리들에게 달려들어 우리 탓이라고 계속 소리만 질러댔다. 그러자 그걸 잠자코 보고 있던 B가 그만해. 그럼 C랑 D는 너희 맘대로 해. 우리가 돌려놓으러 갈 테니까.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말하고 홀로 돌을 들고 강 상류를 향했기 때문에 나와 A는 할 수 없이 말싸움을 그만두고 B를 따라가기로 했다. C와 D는 그동안 자기들의 짐을 싸서 돌아간 것 같았다. B를 따라가니 동굴이 나왔다. 분명 B가 말한 대로 뭔가 분위기가 달랐다. 그것만이 공기가 다르다고 해야 할까. 말로는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뭔가 묘한 기색이 도는 구멍이었다. 우리들은 지난밤 일도 있어 무서웠지만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사당에 돌을 돌려놓았다. 그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다. 가지고 있던 박스 테이프로 부적을 가능한 한 원래대로의 모양으로 돌아가게 붙여놓은 후 원래 있던 사당의 문에 붙였다. 그리고 셋이 손을 모아 사죄하고 돌아왔다. 9일담. 우리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이 되어 학교에 가보니 유학생 둘이 B에게 너 때문이야! 하며 B를 두들겨 팬 것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유학생 둘은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귀국했다. 그 뒤로 둘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결국 사단과 그 아내 돌이 뭐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간접적으로는 여러 일이 있었다. 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일 뿐, 나와 A, B에게도 그 후 괴기현상이랄까 뭐랄까 무서운 경험은 있었다. 유학생 두 녀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도 너무 기니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캠핑에서 돌아와서 몇 주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과제를 하거나 리포트를 쓰거나 알바를 하거나 놀러도 다니거나 하며 평화로운 하루하루가 지나고 있었다. 사건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여름방학 끝 무렵, 미리 설명해두자면 나는 학생 전용 아파트에 살고 있고 A와 B도 같은 아파트에 산다. 점심때가 지나 B와 A가 우리 집을 찾아와서 게임도 하고 만화도 보며 뒹굴거리고 있을 때 아래층 학생이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어보니 뭐 하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응? 그렇게 큰 소리는 안 냈는데? 게임 소리가 시끄러웠나? 아니면 우리 목소리가 시끄러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부터 너희들 집안을 여럿이서 쿵쿵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 뭐 하는 건데? 그런 적 없는데? 우린 계속 게임만 했어. 신경 쓰이게 했다면 미안해. 조용히 할게. 그래서 아래층 학생은 돌아갔고 나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어도 A와 B에게 아래층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조용히 놀자 라고 말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다시 벨소리가 울렸다. 나가보니 다시 아래층 학생이 왔고 이번에는 굉장히 화를 내고 있었다. 너희들 좀 적당히 좀 해. 계속 쿵쾅대고 돌아다니고 중얼대는 소리가 나서 짜증나잖아. 나는 리포트 써야 하는데 집중을 못하겠어. 창문도 닫고 꽤나 조용히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서로 다투기도 싫고 해서 이렇게 답한다. 미안해. 주의한다고 했는데도. 그럼 우리 지금부터 나갈 테니까 문제 없겠지? 원래 이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 그렇게 소리도 울릴 리 없고 처음 불평을 들은 후로는 꽤나 조용히 있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A와 B에게 사정을 말하고 외출을 하자고 했다. 지금 생각해봐도 여태껏 마구 떠들어도 아무도 뭐라 한 적이 없었다. 그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시간은 오후 2시경. 우선 게임센터라도 가서 놀자고 얘기가 되어 우리들은 아파트를 나선다. 그리고 게임센터에 들른 후 쇼핑도 하며 시간을 보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파트 관리회사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이 온다. 땡땡을 관리하고 있는 땡땡 부동산입니다만 땡땡땡호실 땡땡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무슨 일이시죠? 실은 너무 시끄럽다는 진정이 있어서 좀 들르고 싶은데요. 집에 계신가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누가 와서 시끄럽다고 해서 점심시간 지나서는 밖에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할게요. 또 그러나 싶어 지겨운 투로 말했더니 부동산 사람이 이상한 말을 내게 한다. 점심시간 지나서면 몇 시 정도인가요? 2시나 2시 반쯤일걸요? 틀림없으시죠? 제가 받은 민원 전화는 6시 넘어선데. 그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다. 집을 나온 후로는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어서 너무나 이상했다. A와 B에게 이야기를 한 후 부동산 사람에게는 지금부터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집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30세 정도의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고 진정을 넣은 사람이 역시 아래층 학생이어서 우선은 거기로 가보기로 한다. 집에서 나온 아래층 학생은 상당히 기분 나쁜 듯 우리가 나간 후로 한동안은 조용했는데 5시를 지날 때쯤부터 다시 시끄러워져서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나오지 않아 관리회사에 전화를 넣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때 나가서 돌아온 적이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의심을 했지만 쇼핑했을 때의 시간과 패밀리 레스토랑의 영수증으로 식사 시간을 보여주니 금방 납득했다. 저 혹시 도둑일지도. 좀 아까까지 시끄러웠으니까 아직 있을지도 몰라요. A가 실화냐? 야, 너 문은 제대로 잠갔어? 오, 제대로 잠갔지. 너도 봤잖아. 우리 집에 뭐 훔칠 게 있다고. B가 일단은 가서 보자.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 A, B 그리고 부동산 사람에다 아래층 학생까지 우리 집을 보러 가기로 한다. 집에 가보니 예상대로 잠겨 있었다. 도둑이 문을 걸었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내가 문을 열어 집안을 살펴보자 현관에서 보이는 범위 안으로는 이상한 것은 없었다.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서 방과 화장실 등도 조사했는데 역시 아무도 없었다. 나가기 전에 마시던 음료수 페트병도 그대로 있었고 사람이 들어왔던 흔적이 아예 없다. 아래층 학생은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을 했지만 사람이 있는 흔적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니 어딘가 다른 집 소리를 우리 집 소리와 착각한 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럴 때 갑자기 현관 옆 화장실 안에서 하는 이상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가 뭐야? 욕실에서 나는 거야? 하자 B가 좀 아까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부동산 사람이 말한다. 일단 욕실 안을 보려고 문을 연 순간 이상한 비린내? 썩은 내에 가까운 냄새가 코에 들어온다. 코를 막고 안을 들여다보니 욕조 배수구에서 검은 액체가 부글대며 솟아오르고 있었다. 냄새의 원인은 그것으로 배수구 안에서 덜컥덜컥 하는 이상한 소리는 여전히 들려온다. 너무 냄새가 나는 바람에 찡그리며 창문을 활짝 열고 환풍기를 돌리다 나는 어떤 것을 깨닫는다. 이 냄새. 캠핑 갔을 때 C와 D에게 묻었던 검은 액체랑 똑같지 않은가? 나는 A와 B에게 야, 이 냄새. 그러자 A가 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B가 우연이겠지. 그런 이야기를 소곤거리며 주고받는데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으며 부동산 사람이 소음의 원인은 이걸 수도 있겠네요. 내일 사람 불러드리고 땡땡씨에게는 호텔을 준비해드릴게요.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세요. 이래서는 여기서 자는 건 무리겠네요. 원래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만 했겠어도 나는 냄새와 동시에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 도저히 혼자서 하룻밤을 보낼 용기가 없었다. 부동산 사람에게는 오늘은 A나 B 집에서 잘 테니까 호텔은 괜찮아요. 라고 말하고 서둘러 모두를 집 밖으로 내몰고 밖에서 문을 잠갔다. 집에 계속 있다간 냄새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놈들이 올 것 같아 무서웠기 때문이다. 아래층 학생은 배수관이 막혀 이상한 소리가 난 거라고 납득하고 나에게 오해해서 미안해 하며 가볍게 사과를 하고 돌아갔다. 부동산 사람도 다음날 예정을 설명하고 돌아갔다. 남겨진 우리들은 분명 새파래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내가 그냥 배수관이 막혔을 뿐이잖아. 그거랑 관계없겠지? 하자 A가 우리랑은 상관없을 거야. 돌을 가지고 온 놈들은 C하고 D니까. 그러자 B가 우연이야. 말도 안 돼. 라고 말했다. 여하튼 셋 모두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냄새가 바로 그것인데다
이상한 소음이라는 것도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 다들 홀로 밤을 보내는 게 두려웠는지 그날 밤은 B의 집에서 보내기로 한다. 그런 후 B의 집에서 밤을 샐 예정이었는데 뭔가 묘하게도 셋 모두 너무 졸려서 새벽 1시를 넘기질 못했다. 새벽 3시경 나를 B가 깨운다. A도 일어나 있는 것 같았다. 왜 깨웠냐고 물어보자 B가 말하길 창밖에서 여럿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고 한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분명 무슨 소리가 들렸다. A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그냥 밖에서 말하는 소리잖아. 그러자 B가 아니야. 하지만 내가 뭔데? 여긴 3층이잖아. 어째서 아래에서 들리는 게 아니고 옆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거냐고. 분명 B가 말한 대로이다.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섬뜩하다. 일단은 더 잘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불을 켜고 게임이라도 하자는 얘기가 되어 A가 불을 켜려고 천정 쪽을 본다. 그러더니 그대로 비명을 지르면서 굳어버린다. 무슨 일인가 싶어 나와 B가 A가 보는 쪽을 쳐다봤더니 수십 명의 창백한 얼굴이 우리들 쪽을 무표정하게 응시하고 있다. 몸은 없었다. 얼굴만이 천정에 수십 개가 붙어있다. 우리들은 이미 공포심으로 패닉이 되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B의 집을 도망쳐 나왔다. 나와 A, B는 이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날이 밝자마자 신사나 절에 가서 액마기를 받자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그대로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노래방에 가서 날이 밝을 때까지 억지로 신나게 노래를 불러댔다. 오전 10시경 우리들은 휴대폰으로 두 정거장 가면 신사가 있는 것을 조사한 후 거기서 액마기를 받기 위해 전철에 올랐다. 나는 전철 안에서 뭔가를 깨달았다. 우리들을 바라보던 얼굴은 보통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다. 창백하다거나 죽은 자들 같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상했던 것은 그것들의 눈. 보통 사람의 눈은 옆으로 째져 있다. 우리가 봤던 얼굴들의 눈은 세로로 째져 있었다. 눈이 옆으로 수평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중에 들어보니 A도 B도 그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신사에 도착해 신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꽤나 수상쩍은 얼굴을 했지만 우리들의 필사적인 설명과 진지한 얼굴을 보며 일단 끝까지 들어주고 액마기도 해주었다. 신관이 말하기는 그 사당에 2번 다시 가지 않는다면 아마도 괜찮을 거라고 했다. 액마기 후에 우리들에게 묘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단지 캠핑 때 일제히 우리를 돌아봤던 그 얼굴, 그것들도 같은 눈을 했던 것이 왠지 액마기 받던 도중 문득 떠올랐다. 이상이 우리들의 경험담이다. 유학생 C와 D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들은 게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러 일이 있었다는데 그건 아까 말했듯이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깜빡한 게 있다. 다음날 부동산 업자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설비업자들이 보는 바로는 배관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했다. 일단 뭔가가 역류해 올라온 것은 사실인데 다른 집이나 지하 배관도 모두 조사해봤어도 결국 아무것도 없었고 당분간 두고 보자는 이야기뿐. 그 후로 배수관이 역류하는 일은 없었다. 액마이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참고로 청소업체가 들어가서 우리 집 욕실을 깨끗이 청소해 주었는데 한동안 냄새가 빠지지 않아 냄새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부동산 업자가 준비해준 호텔에서 열흘 정도 생활하게 되었다. 뭔가 이득을 본 기분이었다.
캠핑에서 돌아온 후 C와 D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둘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야기해보겠다. 거의 모두가 전해 들은 말로 어디까지 정확한 건지는 나도 모르겠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오컬트적인 것과는 관계가 없을지도. 여름방학이 끝나고 대학으로 돌아가니 C와 D를 그런대로 알고 지내던 친구가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해준다. C와 D가 캠핑을 따라갔다고 그 친구에게 말했는데 너무 길어서 요약하자면 나와 A, B와 함께 캠핑을 갔다. 여기까지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여기부터였는데 캠핑하는 곳에서 동굴을 발견하고 C와 D는 재미있을 것 같아 가보자고 말한다. 함께 있던 B는 어둠이 무서운지 겁을 먹고 있었는데 혼자 남는 것도 싫었는지 자기들을 따라왔다. 동굴 안에는 작은 건물이 있었다는데 아마도 그게 그 작은 사당일 것이다. 그것뿐이라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B가 건물의 문을 열고 안에서 돌을 꺼내려고 했다는 것. C와 D가 그것을 알고 주의를 줬지만 듣지를 않아서 거기서 싸움이 난다. 거기까지 들은 나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는데 친구는 뭔가 생각하는가 싶더니 알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봐 하며 계속 이야기한다. 그날 밤 돌 때문에 나와 A, B가 귀신에게 습격당하고 부들거리며 떨면서 사죄하는 것을 보고 C와 D는 용기를 다해 뛰어나온 후 돌은 돌려놓겠다고 귀신을 설득하여 쫓아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에 C와 D가 전날 밤 일은 돌 때문이니 돌려놓으러 가자고 나와 A와 B에게 권유했지만 우리가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는 바람에 대신해서 C와 D가 돌려놓은 후 그대로 돌아갔다. 나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의 내용이 크게 다르다는 것, 대략 나와 A, B의 위치가 C, D와 바뀌어 있고 거기다 여기저기 묘하게 각색까지 되어 있는 것, 우리들이 걔네 둘이 한 짓 때문에 여름방학 중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전하자 친구는 그럴 거야 라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웃었다. 그 친구는 자신도 묘한 현상을 겪기 전까지는 귀신 이야기는 가짜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친구가 말하기를 캠핑에서 돌아오고 며칠 후 C와 D의 모습을 보면 뒤에 검은 안개 같은 것이 보이거나 C와 D와 같이 있으면 두런두런거리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괴현상이 지속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원인 제공자는 C와 D일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직감이 맞았다고 느낀 건 이야기를 듣고 나서 2주 정도 지나 C와 D는 C의 집에 틀어박히게 되고 집이 부자였는지 상당히 좋은 아파트에 살았는데 돈을 찾아서 먹을 걸 사러 1층 편의점에 갈 때 빼고는 거의 밖에는 나가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친구는 역시 원인 제공자는 그 둘이 분명하던 것이 이상하게 납득이 되었다고 한다. 친구는 그 이상 자세한 것은 모르는 듯 그 뒤로 둘을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전화를 해도 밖에 나오려고 하지도 않았고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 데다 집에 틀어박힌 사정도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저녁 무렵에 B에게서 전화가 왔다. B는 C와 D가 캠핑에서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바꿔서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닌 바람에 B와 우리들은 괴현상을 별개로 쳐도 겁쟁이로 낙인이 찍혀버려 오해를 풀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A에게도 연락해서 어떻게든 오해를 풀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좋은 방법은 나오지 않았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오해를 푸는 것 말고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실은 어느 사건을 계기로 오해는 어느 정도 풀렸는데 그 부분은 생략하겠다. 대충 말하자면 C와 D가 연구반 교수님에게 울상을 지으며 말했는데 그때 이야기한 내용이 그때까지의 무용담과는 달라서 그것을 계기로 둘의 거짓이 들통난다.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는 우리들도 둘을
우리가 앵마기 받았던 신사에 데리고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매정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생각은 사라지고 나는 A와 B에게 상의한 후 그 유학생 둘을 그대로 방치하기로 한다. 개강 2주 후 이윽고 C와 D가 학교에 나타난다. 우리들은 이미 둘을 상대할 생각은 없어서 그냥 무시하기로 했는데 A와 B가 학식에서 밥을 먹는데 둘이 나타났다고 한다. 나는 그때 다른 친구들과 학교 밖에서 밥을 먹고 있어서 난리를 피할 수 있었다. 이하 A, B의 이야기. A와 B가 다른 친구 몇 명과 밥을 먹는데 C와 D가 같은 유학생 동료들과 사이좋은 일본 친구들 며칠 데려와서 둘이 밥을 먹는 곳에 나타났다.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우리 됐어! 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유학생 둘의 말을 요약하자면 그 이후로 매일 밤 말없는 전화가 걸려오고 수도꼭지에서 그 냄새가 나는 액체가 흘러나오고 밤중에 밖에서 창문을 쾅쾅하며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역 플랫폼에서 전철을 기다리다 보면 뒤에서 누가 밀어 철로로 떨어질 뻔도 했으며 창백한 얼굴에 그 무리들이 뒤를 따라오거나 하는 꽤나 여러 가지를 겪고 있었다고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그 빈도가 점점 많아져 밖에 나갈 생각도 안 든다고 했다. 한바탕 말을 쏟아내더니 B의 멱살을 잡고 너 때문이야! 네가 원인이야! 소리치면서 주먹을 날렸다고 한다. 그것을 지켜보던 A와 친구들이 C를 붙잡았다. 그러자 계속 소리치던 C와 A와 그의 친구들을 뒤에서 붙잡던 D가 창밖을 바라보더니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잠시 후 하며 절규하면서 도망쳤다. 그 둘은 뭔가를 본 것 같은데 A와 B 그리고 친구들 게다가 C와 D의 동료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저 멍하니 도망치는 둘을 한동안 보고만 있었다. 유학생 패거리들은 둘이 도망친 것을 보더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갔다. 나는 A와 B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여름방학 중 겪었던 일이 생각나 무서웠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C를 말리려던 A에 의하면 희미하긴 했지만 C에게서 그 비린내 같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기도 한 그 냄새가 났었다고 하는데 아마 또 어디에서 발라진 게 아닐까라고 한다. C와 D는 연구회가 같아서 그 뒤로도 몇 번 마주쳤는데 서로 말도 안 하고 학식에서의 사건처럼 다시 부딪히는 일도 없었다. 그러나 둘은 만날 때마다 우리들을 째려봤다. 그런 일상이 한동안 계속되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진다. 아무래도 그 둘이 실종되어 버렸고 5일 정도를 전혀 연락도 닿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3일 후 둘은 어느 민가의 마당에서 진흙투성이가 되어 부들거리며 떨고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것 같다. 진흙투성이라고 들었지만 우리들은 분명 그 액체를 다시 몸에 둘렀을 거라 본다. 그리고 실종 전에 어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을 상상할 수 있었다. 그게 뭐냐면 둘이 실종되기 전날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갈 때 C와 D를 발견했는데 둘의 뒤를 10명 정도의 집단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멍하니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집단 중 하나가 우리 쪽을 돌아봤다. 그때 나와 A, B는 굳고 만다. 모습은 일반 직장인 풍이었지만 그놈의 얼굴에 붙어있는 눈은 우리가 여름방학 때 봤던 세로로 된 눈이었다. 순간적이었지만 틀림없다. 날이 밝아서 똑똑히 본 바람에 너무나 섬뜩했다. C와 D가 어째서 며칠간을 실종됐었는지
그 사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사건 후 둘은 한동안 입원했고 부모가 와서 둘을 데리고 귀국한 후 그대로 대학교를 자퇴했다고 한다. 둘에게 뭔 일이 생겼는지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쪽이든 그냥 넘어가진 않았을 거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 사견이지만 일련의 사건에는 반드시 비린내라고 할까? 그 썩은 내가 나는 검은 액체가 연결되어 있다. 어쩌면 그 액체가 기분 나쁜 세로 눈을 가진 집단이 표적을 추적하는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것으로 나의 경험담을 마칩니다. 액마기 이후 우리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이젠 괜찮을 거로 보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